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3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9천여 명에 대해서 전원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의학 박사이시고 대통령 주치의를 지내신 양형태 박사님 모시고 구멍 뚫린 코로나19 사태의 원인, 파장,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네. 지금 우한 폐렴 확산세가 며칠 사이에 아주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양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정부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이 감염병이 나가지고 이 이입이 됐다고 감염이 됐다고 할 경우는 벌써 위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이렇게 격상시켜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매뉴얼을 지금 적용도 안 해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에서는 2월 4일인가 5일 날 이거 전부 틀어막아야 된다. 중국에서 오는 인원들 틀어막아야 된다. 했는데 정부는 콧방귀도 안 껴요. 아니 의사협회에서 총체적으로 의사협회란 건 거기 만약 의사협회가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전부 전문가들이 모인 그 집단에서 대표적인 그 협회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지 않고 그 두 번, 세 번 경고를 막 지금 한 세 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료계는 이제 심각 단계를 이미 오버했다, 넘었다. 그리고 정부는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으로 지금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근데요, 그게 말이 잘못된 게요. 그 사람들이 말이 잘못돼 있어요. 초기 대응이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심각 단계로 올리질 못하는 거하고 원인이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대통령이 중국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또 시진핑가 칭찬해 줬잖아요. 우리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잘해줘서 감동을 받았다니까 그 감동 받았다는데 이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국면이 안 좋아질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밤 사이에도 지금 142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346명인데 2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이런 상태라 건다면은 보시기에는 대구 경북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될 지역 확산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 확산 다 됐잖아요. 지금 저 강원도도 하나 나왔다고 그러죠? 예. 그럼 뭐 전국이 다 된 지금 거죠. 인천도 나오고. 아니 전국이 다 된 거죠. 지금 전국화돼 버려. 이 전국화됐다고. 심각한 것은 대구 경북이 이제 워낙 많은 거고 다른 데는 이제 몇 명 정도니까 아직은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슈퍼 전파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9,334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유증상자만 544명인데 그 신천지 교회는 이 큰 집회 같은 거 하면 전국에서 오는 모양이에요. 전국에서 모이고. 그래갖고 가서 다 지금 퍼뜨리는 그런 형국이 전국형이죠. 신천지 교회가 전국형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퍼뜨리고 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병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그것을 하게끔 감염원을 갖다가 일단 먼저 차단을 해야 되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바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감염원 그걸 안 하려고 말이죠. 지금 이 차단을 안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망설이는 이런 현상이 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이면은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까지 심각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역 확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우려나 공포감은 그것을 훨씬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위기 경보를 갖다가 심각으로 올리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의료계는 이거 이미 심각 단계를 수준을 넘어갔다. 이거는 공포의 지금 단계로 들어가는 바로 초입에 있는데 심각 수준을 그럼 빨리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그걸 막을 그러니까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감염은 차단. 공세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감염은 차단입니다. 우선 이 공항하고 이 전제 선박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을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당연하죠. 지금 그게 지금 제1 급선무인데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정치적 대응이에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은경 질병본부장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막는 게 좋겠다. 방역 차원에서는 네.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하는데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아쉬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관까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관 있지 않습니까? 박능우 장관까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네. 하니까 그 양반도 정말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완전히 헛소리죠. 완전히 헛소리고. 그 무슨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니 문 열어놓고 뭐방 안에서 모기 잡으면 뭐하냐 하니까 지금은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 지금 그 모기 지금 겨울이라서 모기 없다 할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사태를 갖다가 지금 이 감염 사태를 갖다가 정말 심각한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건데 자기네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심각 안 하는 것 같이 느낌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머지않아 종식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종식된다고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걸 자꾸 줄이고 쉬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인가 어제 백화점도 대통령이 가가지고 어젠가 백화점 갔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 지금 백화점 저기 목동에 있는 무슨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아마 우수 중소기업 제품 그렇게 팔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백화점인데 가가지고 내수 소비 진작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코로나가 잡혀야 내수가 소비든 그쵸, 뭐든 코로나가 잡혀야 그 다음에 경제가 이 선순환되는 거지. 지금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우선 문제를 잡아야 문제를 해득을 해야 답이 나와 답을 쓸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 이거 2 곱하기 2는 4다 같으면 이거 곱하기를 해라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알아야 이건 곱하라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곱하기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문제 해법은 감염원 차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감염원 차단.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감염원 차단. 지금 예를 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방송대학 있지 않습니까? 방송대학의 그 원격 시스템이 잘 되죠. 세계죠. 우리나라 인터넷이 1위니까. 이거 아주 세계에서 1위인데 그리고 콘텐츠도 아주 잘 돼가지고 이 총장이 뭐 아주 그냥 이 총장이 지금 방송대학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만든 게 이 내용 콘텐츠도 아주 훌륭하게 해가지고 또 콘텐츠를 전부 다 이 저작권 같은 걸 전부 다 여기에 방송대학에 다 갖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가 협조만 해다오 하면은 되니까 이제 각 대학 총장들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아니 방송대학에다 해가지고 그 원격 시스템으로 중국의 그 사람들 거기서 이 핸드폰으로 우리 유학생들 우리 공부하면 유학생들이 한 7, 8만 명 됩니다. 아니, 중국의 유학생이 7만 6천인데 지금 10,000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만 6천. 아니 3월이 개학이니까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각 대학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대학에서 방송대학 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격 정리하면 안 와도 되는데 지금 말이지 여기 격리시설 할 데도 없고 정말 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무슨 방역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까? 격리할 시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밥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면 이 공부를 갖다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따로 시키나? 따로 시켜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도서관을 또 따로 만들어야죠. 이 소독한 도서관 휴게실이고 뭐고 다 같이 쓰는 거죠. 안 되죠. 이거는 또 다른 감염원을 일으켜가지고 진짜 큰일 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게 대학한테 떠맡겨 버렸는데. 그래서 그 각 대학에서
아마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방송대학 저 시설 세계에서 최강인데 그다음에 그 콘텐츠도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문교에서 말이면 또 방송대학에서는 아니 국가에서 뭐 하라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국립대학이니까. 그렇죠. 예. 간단한 것을 하질 않는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왜 교육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육부가 이 교육부 정말 화가 나서 아까 막 그냥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데 막아야죠. 그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눈치 보니라고 이러다가 또 시진핑 방한 안 해본다. 네. 해볼까 할까 봐서 대통령이 전화 걸어가지고 다 또 뭐 아부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참 민망하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는 그 사설의 제목을 근사하게 달았더라고요.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중국과 병까지 나눠 가져야 되나? 야, 한번 보십시오. 아유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막. 운명 공동체라고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아니 우리가 사드 하나 갖다 놨다 해가지고 중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보복을 하고 틈만 나면 대통령 만나면은 그 사드 잘 해결하세요. 그 삼불 해가지고 삼불 정책. 완전히 우리 주권까지도 포기한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 모르겠어요. 또 왜 중국만 해? 일본도 어렵고 다 어렵죠. 그러면 우리 이웃들이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죠. 이 부분을 공동체로서 해결해 나가자. 뭐 이런다고 또 모르지만. 나는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전화했다 해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요 좀 입국을 차단해야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중국한테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북한도 딱 막아버렸는데. 막아버렸죠. 러시아도 막아버렸고. 몽골 그 옆에 위에도 딱 막아버렸고. 다 국경 폐쇄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설에서 국민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잘못했길래 중국하고 병까지 나누게 만드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박능우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 들여온 그 감염, 관광객이 감염을 일으킨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참말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국민 탓입니까? 언론 탓하더니 언론이 그냥 막 부풀려가지고 난리라고 지금까지는 그러더니. 언론 탓을 했죠. 왜냐하면 언론이 말이지 과대하게 과대해서 공포심을 조성한다. 공포심 조성해가지고 가짜 뉴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 완전히 언론이 경제도 이렇게 다운시키고 하는 그런 마치 간접적으로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언론인 양 그렇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에 국민이 뭘 잘못했길래 중국의 병을 같이 나눠야 되느냐? 이건 뭐하고 운이 같냐면요. 중국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고 중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설 제목 이렇게 보니까 이 한시로 따지면 이렇게 이 선이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한 코로나 급속하게 확산된 날 또 대통령 그 처신하고 어저께 여기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 누구 있지 않습니까? 별로 우리 국민들이 인상 쓰는 사람 그 사람만 나오면은 그냥 인상 박 쓰잖아요. 박 쓰고 돌리죠. 근데 채널을 돌리죠. 그렇게 파한대소고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저께 거기다 무슨 퀴즈 게임까지 하면서 퀴즈 게임. 그다음에 뭐 맞추기 하고 애들 장난하는 거. 그다음에 말이죠. 아니 웃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아니고. 웃어도 30도는 이렇게 뒤로 제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웃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에 나왔어요. 이게 청와대에서 제공한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청와대는 도대체 정무감각도 없고, 예를 들면은 우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정무감각이 있었다면은 대통령 각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한테 자기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연기하고 그래, 또 뭐 하겠습니다. 더 그걸 하겠습니다. 융숭하게 우리가 접대해서 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하면 수그러들면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봉준호 감독도 한마디 탁 하면서 이 국민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저도 국민 어려운데 동참하겠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같이 깔깔깔깔 했다고 그러잖아요. 깔깔깔깔깔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처신하고 말 이게 지금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하에서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저렇게 청와대가 엉망이 됐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나마 좀 똑똑하고 머리깨나 쓴다는 사람 전부 지금 총선에 내보냈어요. 60명, 70명을 내보내 놓으니까 찌끄러기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 능력이 떨어진 애들만 모아 있으니까 야 이거 아니, 홍보해야지. 아니. 봉준호고 홍보 이거 쫙 언론에다 쫙 릴리스 해가지고 그냥 크게 해서 해야지. 그게 기생충 생리예요. 거기다 엉겨 붙은 게 기생충 아닙니까? 봉준호한테. 그러니까 국민 네티즌들이 그렇게 막 글 막 올리잖아요. 거기 기생충에 보면 이 서민들의 그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집을 잃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부자인 박 사장은 떡 대저택에서 생일 파티를 그 하면서 있는 게 그 모양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그 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지금 그리고 또 이게 그 며칠 전에 그 18일인가는 그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그 얘기한 거 아시죠? 저 김어준의 예. 뉴스공장. 아니 예 뉴스공장 거기서 인터뷰한 거던데요. 거기서 해가지고 전화로 인터뷰한 예. 거예요. 그 뉴스공장이 아니라 조작공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라공장. 예. 구라 알죠? 일본 말이지만 가짜 공장. 구라공장. 조작공장. 조작. 근데 거기서 해외에서는 우리가 이걸 대처 잘한다고 막 칭찬이 많다. 조용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해.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그런데 미국은 봐라. 미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탁 막아버리고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쫙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확진자가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날 그러니까요. 추미애가 얘기한 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추미애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잘못하면 이 귀한 법무장관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 그런 기분도 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예. 조기 낙마론을 주장하고 있는 예,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 빨리 날아가야 한다. 예. 아니 우선 추미애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무장관은 출입국 관리국이 법무부 소관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감염원 차단하는데 1차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근데 그건 놔두고 예. 윤석열 죽이는 데만 예. 검찰 조리 튼다고 합니까? 뭐 주리를 틉니까? 줄이 튼다고요. 아주. 그것만 지금 관심 있잖아요. 그래갖고 청와대한테 딱 눈도장 찍고 대깨문들 문바들한테 봤지? 내가 이렇게 확실히 죽이는 내가 거야. 어디 나갈 때 좀 봐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욕심이 그래가지고 욕심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 검사장 회의하려다가 또 깨골랑 했잖아요. 윤석열한테 완전히 백기 완전히 들었죠. 깨골랑 하니까 그 다음에 딱 검사장들이 와갖고 작살내기 생겼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뜩 핑계대고 그 다음 날 또 딱 칼을 또 뽑은 게 그 감찰 3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임시직 그 저 감찰단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상시로 부장감사급 이상 감찰한다. 이 사람은요 머리에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자기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출입국 관리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아니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무한폐렴이 들어왔어요. 중국이 감염은 이게 코로나의 원산지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유입되는 소위 중국 그 균을 갖다가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전체 사람을 일단 막고. 아니 예. 오는 사람도 막아야지만 나가는 우리 관광객들도 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예. 중국은 못 간다든지 이것부터 해야죠. 아, 중국을 그렇죠. 가지 마라. 예. 관광 금지국이라든가 제한국으로 딱 이 법무장관 추미애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것은 뭐 얘기 한마디 한 거 들어봤습니까? 하여튼 대통령한테 한 사람 말아 올리는 것만 들었어요. 이번에. 미국은 정치적 판단인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대응해갖고 뭐 실효성 있는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갖다가 아주 이거 한다고 말이죠. 하이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을 갖고 있으니까 방역이 지금 구멍이 똥똥 뻥뻥 뚫려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사이에 코로나19는 스멀스멀해갖고 그냥 확 퍼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요 이건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군이 말이죠. 군이 육해공군이 딱 뚫렸다면은 그러니까요. 방역막이 뚫렸다면 이건 벌써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는 육해공군이 다 집단입니다. 뚫렸잖아요. 네. 집단 그러면 생활. 이것을 갖다가 이 전천후로 지금 전국망으로 지금 이게 다 뚫렸다. 방역망이 완전히 파괴됐다 하면은 지금 빨리 주섬주섬 와서 감염원 차단 다시 이 제2차 방역망 수립 해가지고 지금 엄정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국민들 이것 때문에 또 화가 벌컥 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저 여론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3분의 2 정도가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다 그렇죠. 공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저거지요. 어디 물론이죠. 다니려면 예. 오늘 또 결혼식 두 군데를 네. 뭐 워낙 가까운 분이 안 갈 수가 없어서 마스크 쓰고 가서 이제 뭐 들어가서는 마스크 벗었습니다만은 그냥 아주 찜찜하더라고요. 또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 말 들으니까 또 찜찜하죠. 뭐. 이렇게 지금 공포에서 있다 이거죠. 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방역 문제, 코로나 급속 확산된 날 대통령의 그 처신을 잘하게끔 하는 것도 그 비서실의 책임이고 또 그런 사실 아까 봉준호 얘기 나왔지만 봉준호도 빛이 좀 발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기들 정치 홍보하려고 네. 하다가 그 봉준호 감독까지 욕을 먹인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양 박사님 또 의료인이시니까 네. 지금 의료진들도 집단 감염이 되고 대구나 그쪽에 청도 뭐 그쪽 일대는 경북 쪽에는 의료진도 부족한데다 네, 지금 음압병실이라든가 그렇고,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약은 우선 개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백신도 개발 안 없고 됐죠. 지금 백신 그걸 개발. 완화시키는 약을 지금 투여하는 것이지 그게 약이 개발돼서 이 코로나에 맞는 약을 투여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를 믿고 있을 수는 지금 없고. 방법은 감염원 차단이 최선이고 치사율이 지금 4%에서 5% 되니까 예. 그 치사율을 죽여나가면서 감염원 들어오는 홍수가 지면 홍수가 들어오는 그 물을 우선 막아야 그렇죠, 될 거 아닙니까? 막아야죠. 그러면 지금 잔류돼 있는 이 물은 물 빼기 작업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여유가 없-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감염원 차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1도 그러니까요. 감염원 차단, 2도 감염원 차단이고 아, 그렇군요. 지금 의료진들은 말이죠. 지금 공중보건의를 갖다가 거기다 넣었는데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감염이 될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의관들도 네. 넣기 어렵겠어요. 군의관이 되면 군이 여기는 군인은 집단 생활을 명령이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공중보건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료진들이 이 지금 굉장한 사지로 지금 나가는 건데 마땅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러면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냐면 홍수는 막았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면서 물을 빼기 작업하면서 가면 된다.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네요. 이 가장 중요한 이 감염원 조치를 갖다가 안 하고 있다면은 이 나라는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이 코로나 그래서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이거죠. 문재인이 문재앙이라고 늘 얘기들 여러 군데서 하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문자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나라가 큰 일이에요. 말이 씻된다는 말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빨리 감염원을 차단하고 중국 시진핑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이게 미안하게 됐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 이제 막 그냥 여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말이죠.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원래 뭔가 디퓨저하게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 흩어진 게 표출이 되면 그 다음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나오면 같이 쫙 그게 시너지를 내면서 폭발을 시너지 하죠. 폭발이죠. 이게 바로 이 원칙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감염의 원칙 우선 감염은 차단이다. 첫째도 차단이고 두 번째도 차단이다 하면 지금 중국을 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우리는 하고 중국을 차단을 못하고 우리가 웬만한 시청자들 이름도 들어보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 같은 데가 한국 사람 차단하니까. 네. 지금 웬만한 나라 베트남 같은 데서도 한국 항공기 지금 딱 끊어버렸잖아요. 대만에서도 우리 차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예. 자칫하면 한국 사람 전원 입국 금지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잘못하면 중국에 우환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중국의 우한이 대구이면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신천지 문제가 이게 또 폭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가 막 잘못했다고 신천지만 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어떤 촉이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감염원이 잘못돼 있고 또 신천지가 그걸 갖다 매뉴얼대로 좀 따라주고 빨리 그 자정작용을 했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게. 예,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한 개도 첫 번째도 감염원 차단, 두 번째도 감염원 차단, 중국 유입 전부 통제 막아라. 이걸 안 막으면 국민의 생명,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중국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가 함께 없죠. 나눌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안 되죠.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 또 민주당이 이 코로나를 자꾸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정치적 대응하고 미국이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우선 중국 눈치 보는 것도 정치적 대응이고 국내적으로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좀 이 코로나 문제를 가라앉혀 가지고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게 바로 정치적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그걸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진짜로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말이죠. 국민의 안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고 아니,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 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정부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중국을 갖다 감염지인 중국을 틀어막지 않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갖다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된다. 예.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말이죠. 안 잡히면은 이게 코로나가 지금 만약 오늘 또 확 늘어서 346명인가 뭐 350명 뭐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더 늘어나는 형상이 딱 보일 때는 4.15 총선에는 150% 지금 책임을 받게 돼 있어요. 국민들한테. 안 그래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설이 슬슬 나오고 뭐 손학규 대표 같은 사람이 느닷없이 뭐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유, 총선 연기하면 안 되죠. 총선 그런 거 연기했다는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나. 네. 어쨌든 네. 또 압니까 여론조사 해갖고 총선 연기하는 게 좋느냐 안 한 게 좋느냐 아니 해갖고 여론조사 얘기 나오니까 지금 말인데 리얼미터 그래갖고 보십시오. 이제 조작미터 리얼미터.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과거에도 보면은 뭐 그렇게 어. 여론조사라는 걸 핑계해갖고 썩 재판관도 임명하고 뭐 또 임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들어보는 여론은 그게 아닌데 영 엉뚱하게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 리얼메타 본부장이 조국 백서 지 빌진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월 31일 날 그만뒀는데 영향력도 있을 거고 지금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1월 30일까지 장난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론 장난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전문용어로 마사지라고 합니다. 마사지죠. 이렇게 살살 해갖고 살살 쓰다듬어주고. 입맛에 맞게 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 사람이 여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비판받아온 소위 리얼메타 여태까지 굉장히 우리 알았잖아요. 이게 왜 너무 틀리니까. 너무 틀려. 이거는, 그래가지고 네. 뭐 조금 어쩐다 하면은 정부 쪽 입맛에 딱 맞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오나 우리 뭐 시청자들도 다 알아요. 믿지도 않지만. 아니 처음에는 몰랐죠. 그 누가 이렇게 직접 조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본부장이 그걸 도사리고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 예, 조사 분석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이 조사 분석하고 언론 대응하는 언론 관련된 독사 일을 있죠, 독사. 예. 독사가 이 아가리 벌리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딱 날름날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론 조작 본부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선관위에서 또 무슨 과태료인가도 예, 2천만 원을 받았던데요. 리얼미터가? 과태료도 받은 사람이 이 편협하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리얼미터가 받았겠죠, 리얼미터가 받았죠. 예, 2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리얼메타 이상하게 리얼메타가 나오면은 아주 위기를 극복시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정부 편들은 정부 권력 편들은. 편들은. 근데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영세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맞아요. 그 물량을 달라고 거기에 맞춰줘요. 네. 그걸 이제 우리는 마사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이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아, 그랬군요. 길거리 조사를 갔다가 예를 들면 여러 시청자 여러분도 한 자기가 아는 사람 한 50명을 갖다 나이 좀 차이, 성별 차이 해가지고 한 50명이나 한번 20명이나 딱 해가지고 진짜 여론조사면 그게 100%라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이 잘못 길을 가게 만드는 여론조사 기관이야말로 예. 진짜 윤석열 총장이 한번 손봐야 됩니다. 손봐야 합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 불법적으로 정당하게 못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론조사 기관의 CEO가 두서너 달 전인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이렇게 기자회견 뭐 이 저 인터뷰 이렇게 말하는 게 이택수 씨가 예. 5%에서 10%를 이렇게 여당은 프리미엄 있으니까 그걸 빼고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여론 지지율이 지금 부정 지지율이 45인가 46 나왔죠. 46 나왔으면 그거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플러스 10 되면은 그러니까 긍정이 뭐 네. 43, 4, 5 되니까 그래서 하면 한 30대 초반.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말 예. 이렇게 되죠. 이 여론조사 기관도 그러고. 근데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친여적으로 해도 지금 어쨌든 야권 통합,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발족을 하고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야당은 지금 지리멸렬해졌죠. 예, 과거 지리멸렬했는데 야권은 이제 틀이 잡아. 야권은 틀 잡았고 여당은 여권이 공천 때문에 예. 공천 파동으로 지금 완전히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지 지금 않습니까? 야당은 그래서 여론 자체가 확 뒤집어지는 예. 거예요. 지금 야당은 미래통합당 해가지고요 확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미래통합당 보면 말이죠. 이 중진들이 스스로 탁탁 나가잖아요. 예, 예. 깨끗하게 불출마. 나가잖아요. 불출마 네, 탁탁 불출마 딱딱 황제 선언하고. 출마도 하고. 저기 여당은 말이지 그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냥 하면은 내가 이해찬처럼 무소속으로 나갈래 이런 사람도 생기고 말이죠.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참 그래서 국민들이 집권 세력이 너무 오만하고 맞습니다. 독선, 독주, 안하무인, 일방통행 이런 걸 인상을 딱 주니까 벌써 이렇게 맛이 가지 않습니까? 맛이 갔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말이죠. 이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딱 하고 공천 관리를 반듯하게 하면서 이렇게 딱 선을 딱 잡으니까 프레임이 아주 딱 잡혔어요. 여기는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단결력을 지금 보이기 시작해서 소위 건축으로 따지면 80층 스카이라인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집권 여당은 지금 공천 난리 났죠. 금태섭 구에다가 그냥 조국 조빠가 그냥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또 난리들 치다가 지금 물러서가지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가는 사람은 거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국의 망령이 지금 거기에 지금 휘젓고 다닌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조국 된다면 망령이 휘젓고 바로 이제 조국 망령이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것이 선거를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할 거다. 따라서 그러네요. 뭐 선거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선거는 대한민국이 뭔가 바로 잡혀갈 거다라는 생각을. 근데 코로나가 걱정이네요. 네, 코로나가 걱정이죠. 걱정인데 마지막으로 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뭐 정부를 믿으면 좋지만 정부 대책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주라. 네. 각자가 지금 네.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지금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의료계 매뉴얼은 다 나와 있고 우선 손 잘 씻고 이게 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군중들 모이는데 가지 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 손을 얼굴에 대지 말고 예. 손을 얼굴에 대면은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이 손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그렇군요. 컨택이 되기 만지지 오염이 안 되기 만져야 때문에 되겠구나. 얼굴을 만지지 말고 얼굴이 가려우면 무슨 이 옷으로 하든지 이렇게 비비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 딱 착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옆에 주의
아차하는 순간에 예. 이 교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임. 저는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지휘를 하고 있는데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죠. 글로리아 합창단. 처음에 2월 중순까지 했다가 2월 말까지 했다가 지금 3월 중순까지 딱 미리 딱 휴강 딱 시켰습니다. 참 우리 네. 양 박사님은 의사 선생님이고 시사 논평가시고 또 양형태 TV도 운영하시고 거기다가 이 글로리아죠 합창단까지 네. 음악 쪽에서 또 하여간 재능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재능보다 이제 저희 TV에서 이제 아마 한 1개월 지나면은 합창하는 것을 갖다가 한 편씩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 한 편씩. 그것도 합창. 좋겠네요. 이양태 박사님 뭐 TV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곧 10만 대를 정도로 이렇게 팍팍 늘어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쨌든 양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부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만은 일단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